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니공법이에요. 세 번째 시간이에요. 이제는 또 우리 시간 되면 이제 인사하는 법이 이제 익숙해졌죠. 처음에는 되게 뻘쭘했잖아요. 아, 지금도 그렇구나. 좀 나아지지 않았나요? 아무래도. 그쵸? 이제 1년 내내 앞으로 할 거니까, 네, 뭐 서로 간에 환영해주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다 보면 되게 많이 좀 친숙해지기도 하고요. 그쵸? 보시면 되고, 이제 뭐 오늘 3주차 하고, 이제 뭐 다음 주 되면은 입문 과정은 이제 마무리 할 거예요. 그쵸? 근데 뭐 한 2주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 공법 한번 해볼 만한데? 느낌이 싹 들죠? 좀 그렇다고 해줘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쵸? 근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 제가 설명을 쉽게 해서 그렇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는 거냐면 제가 처음 공부할 때 진짜 이해가 안 되던 부분들 내가 알거든요. 뭐를 궁금해하고 뭐를 어려워하고 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걸 알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그냥 쉬운 말로 어려운 단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뭐 아는 것도 별로 없고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쉽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따라오시면 되고 자꾸 얘기하지만 첫 번째도 뭐다? 두 번째도 결석하시면 안 되는 거고 말하지 않은 거는 뭐다? 볼 필요 없어요. 같은 그림책을 봐도 우리가 계속 보지만 이 내용들을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에서 말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말하는 것만 열심히. 그렇죠? 그리고 결석하지 말라 했는데 또 저쪽에 앉은 두 분들이 안 나오셨네요. 그렇죠? 제가 다 알아요. 그렇죠? 다 출석부 안 불러도 아는데 안 뜬 자리에 앉기 바래요. 그렇죠? 그래야지 안 헷갈리니까. 근데 저기 두 분 안 나오셨네. 봐요. 어쨌든 성실하게 나오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눈 와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나는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다 오셨네요. 그렇죠? 경기 남부에 폭설이 왔어요. 제가 남부에 살잖아요. 안양, 과천, 의왕 요쪽에 아침에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정말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무릎까지 온 것 같아요.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30cm 넘었어요. 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차를 못 가져가겠네 그래가지고 전철 타고 왔거든요. 근데 종로 내렸더니 여기는 왜 눈이 없어요? 되게 웃기네. 그래서 막 배신당한 느낌이에요. 차 안 가져왔는데 어쨌든 그래서 열심히 건강하게 들어왔으면 됐고요. 눈이 참 오랜만에 많이 와가지고 우리 딸내미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침부터 뛰나가서 막 놀고 막 어저께 보니까 평소에 학교 가라면 안 가요. 그렇죠? 근데 8시부터 나가 놀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너 개띠냐고. 그렇죠? 강아지냐고. 왜 이렇게 문을 좋아하냐고. 그러더니 또 사건을 쳤죠. 핸드폰 잊어먹었어요. 놀다가 너 버리고 왔는지. 그래서 잘 됐다. 너가 핸드폰이 뭐가 필요하냐. 됐다. 이러면서 보십니다. 예, 오늘 그러면 수업 시작합시다.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앞에서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공법은 뭐 하는 법이다?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다. 3주째 얘기하는데 뭐라고요? 부동산 공법은 뭐라고요?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에요. 그럴 때 규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뭐다? 계획을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한다. 근데 항상 얘기하듯이 우리가 계획이 나온다면 꼭 주의할 게 뭐냐면 어디에 만들어서 규제를 합니까? 시작. 어디에 만들어서 규제를 합니까? 기억나죠? 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만들어 규제합니까? 시작. 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만들어 규제합니까? 우린 결론적으로 계획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규제나 알고 싶은데 항상 뭘 봐야 된다? 어디에 만드냐? 계획이 나오면 그러면 항상 얘기하는 거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시작.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뭐 하려고?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이라는 요 내용만 가지고 거의 7, 80%의 전체 범주가 들어가는 부분인 거고 요 그림책 요 안에 있는 14페이지 그림 요 그림 안에 있는 거를 하나씩 확인하다 보면
거의 7, 80% 시간이 지난다. 이거 다 확인하고 나 뭐만 보면 돼? 다 끝나면 건축법, 주택법, 농지 살짝. 그러면 진도 끝나는 거예요. 매번 그럴 거예요. 제가 첫 주에 진도 설명했다시피 뭐다? 그런 것들이 다 흘러지나가는 것들이 10주면 거의 7주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쵸? 이 그림 안에 있는 거를. 한 번 더 물어봐요.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 한마디로 관할 서울시의 개발정비 보존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했고, 이 계획은 우리 일반 국민에 뭐가 된다?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다. 효력이 언제 발생한다? 효력이 언제 실효한다? 당해 계획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제안한다. 이런 내용 등이 도시 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에 뭐가 된다? 언급되어진다. 사실 그래요. 우리 입문과정이나 내용에 대한 부분은 거의 매주마다 복습을 제가 시켜줘요. 기본적으로. 매번 확인해주고. 맞아. 아침에 와서 저번 주 본 거 필수 주문 정리한 거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군요. 봐봐요. 이거 생활이 돼야 돼요. 필수 주문 정리 누적해가지고 계속 읽으셔야 돼요. 그쵸? 매주마다. 지금 몇 페이지 안 되잖아요. 근데 12월에 이제 기본일은 본제로 들어가고 나면은 책 나오면 210페이지인데 그거 매번 봐야 되는데 그거 안 하시면 안 돼요. 필수 질문 정리 빈칸 노트는 반드시 매주마다 아침에 봐야 돼요. 오후에 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시간 없어요. 아침에 10분, 20분 먼저 와서 한 10분, 20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충분히 볼 수 있고요. 범위 넓어져도 1시간이면 봐요. 외우려 하지 말고 읽어만 보는 거예요. 그냥. 연습이 되어지면 나중엔 외워져요. 한 번에 못 외웁니다. 우리 1년 있어요. 서두르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꾸 공부하지 시작 전부터 막 겁이 나가지고 어저께도 무슨 설명회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무슨 유튜브 보니까 아주 그냥 하늘이 무너져요. 앞으로 1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숨만 나와요. 그럼 왜 시작했어 그러면? 하지 말지. 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절대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의 내용이 뭔가? 시작.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드는 것의 내용이 뭔가? 그중 첫 번째,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하는 사업을 뭐라 불러요? 도시계획사업. 시작.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하는 사업.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서 하는 사업을 뭐라 불러? 도시계획사업이라 부르고, 그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첫 번째가 뭐가 된다?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려면 뭐였죠?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하세요. 왜? 계획으로 규제하려고. 그래야지 요 A란 토지를 규제 도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설로 결정된 걸 설치하고자 사업하는 걸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저번주에 배웠던 거,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들자라고 해서 신도시를 만드는 도시개발사업. 제가 사진 보여주면서 설명드렸죠? 대규모의 토지형질 변경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대표적인 서울시의 개발사업 부지가 강서 마곡지구예요. 그리고 성남시의 대표적인 개발사업 부지가 바로 성남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아주 뉴스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다들 알아요. 그게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을 공익에 환수하는 게 가장 큰 숙제인 사업. 알겠습니까? 왜? 개발이익이 엄청납니다. 미개발지를 갑자기 신도시를 먼저 개발을 하니 개발이익이 얼마나 많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공익으로 환수하는 거에 문제가 생겨서 최근에 그런 여러 가지 TV 나오는 사건들이 생긴 겁니다. 내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신도시 개발사업 배우고, 저번 주 배웠죠? 그럼 오늘 남은 건 뭐냐면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이에요. 두꺼 봐. 내 집이 무너질라 그런다. 헌집 줄 테니까 새 집을 좀 주지 않겠니? 라고 해서 노후하고 불량해진 건축물을 개량하는 사업을 하게 돼요. 이렇게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는 사업을 뭐라 하냐면 정비사업이라고 하고, 이 정비사업도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과 함께 도시계획사업 중에 하나예요. 도시계획 사업은 세 가지거든요.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러면 이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은 따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란 법에서 6문제가 나오는 부분으로 따로 배우게 돼요.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텐데 오늘 1교시는 이 정비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정비사업은 3가지예요. 주거, 눈 떠봐.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러다가 뭐라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이 3가지를 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원래 과거에 이제 개정되기 전에는 6가지 사업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통폐합된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관련 법은 10가지가 넘어요.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베이스가 되는 법, 그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에요. 이해가셨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실무하거나 여러분 사는 단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궁금해하시면 정비법이 아니네? 맞아요. 다른 법이 되게 많아요. 뭐 빈집, 소규모 주택 정리에 관한 법률, 도시 재정비 촉진법 등등 해가지고 엄청 많습니다. 새로 나온 거 우리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계획 정비에 관한 법률 따로 있고 또 되게 많습니다. 법률이. 그 중에 우린 가장 베이스인 정비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중개사 공부하시러 오시는 분들은 이 정비 사업 때문에 특히 재건축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거 좀 잘 알아보고자 학원을 찾고 중개사 준비사로 옵니다. 정작 이 법 때문에 그만둬요. 못 알아먹겠으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그쵸?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에다 건물 짓는 건 쉬워요. 근데 있는 거를 부셔가면서 그럼 기존 거 그냥 부시면 되겠어요? 권리관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가격이 얼마인지 평가받아야 되고 새로운 거 얼마인지 평가해야 되고 분담금 얼마나 정해야 되고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그렇지만 정비사업에 뭐 특히 뭐 재건축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짧아야 15년, 20년. 짧아야. 길면 뭐 30년, 뭐 40년, 뭐 도대체가 살 수가 없어요. 뭐 사업한다고 해놓고 20년 조합도 없어요. 그렇죠? 40년 지난 아파트가. 그렇죠? 대표적인 게 바로 어디예요? 음마아파트. 그리고 그 다음에 잠실주공 5단지. 그렇죠? 대표 쌍두마차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잠실주공 5단지는 지금 그래도 지금 사업 시행인가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 음마아파트는 거기까지도 못 갔어요. 그렇죠? 조합도 인가가 났나 모르겠어. 맨날 분쟁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대치동 알죠? 음마아파트. 그렇죠? 왜게도. 근데 참 가치가 높은 단지는 분명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업이 지연되어지니까 좀 힘든 것 뿐이지. 되기만 하면 짱이죠. 엊그제 보니까 또 압구정 현대아파트 지구 단위계 70층 250m 허용한다고 통과된다고 이제 안이 나왔더라고요. 거기 내가 또 정보원이 한 명 있어요. 그렇죠? 잠실주공 5단지 정보 한 명 있고 음마에도 한 명 있고 다 한 명씩 있어요. 전화해서 물어보지. 어디까지 갔니? 이러면서 상담을 하는 거야. 어쨌든 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3가지 이 도시기획 사업을 배우게 되고 오늘은 이걸 배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제가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드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또 내용이 뭐다? 토지 이용 규제라는 걸 가하기 위해서 토지의 용도를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하여 토지의 용도 지역을 정하고 용도 지구를 정하고 용도 구역을 정하는 거다라고 해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일단은 종류 먼저 아셔야 돼요. 뭐 좀 물어볼게요. 도시지역이 내 토지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정하죠? 도시관리계획. 지금 보고 있는 게 도시관리계획이에요. 지금 계시죠? 왼쪽 메뉴에 써있잖아. 도시관리계획이라고. 그러니까 서울시에 대해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는 게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도시계획사업 3가지 요거 한 덩어리하고 용도지역제 등 3가지 요 한 덩어리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이게 도시관리계획 내용이라고요. 그러면 용도지역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시작.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안대. 이건 굉장히 목소리에 자신감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는 아는 노래가 됐어요. 도관농자. 근데 도시지역은 다시 어떻게 분류가 된다고요? 주상 공록 도시지역이라고 얘기했어요. 녹지지역은 뭐다? 말이 녹지지 다 도시다. 그쵸? 이유는 주상공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 녹지가 필요하다. 주상공록 도시지역 시작.
주상, 공로, 도시, 지역. 용도 지역은 왜 중복이 안 돼요? 사람으로 치면 남성, 여성 같은 거라고요. 그게 어렵나? 한번 더 얘기해요. 용도 지역은 왜 중복이 안 된다고요? 사람으로 치면 남성, 여성 같은 거라고요. 하나의 토지가 남성이면서 여성일 수는 없는 거예요. 성은 정해진 거니까 하나씩. 그렇죠? 그래서 중복이 안 되는 거고, 그 위에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지구를 정해요. 지구는 뭐라 했어요?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라고 해서 우리가 화재 원인은 용도지구로 밝혀졌어요.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 원인은 용도지구로 밝혀진 거예요. 취했어요? 뭐라고요? 취락지구 제 특정 용도 제한지구 제한 진 개발 진흥지구 보고 보호지구 고도지구 경복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그 다음에 화재 방화지구 방제지구 자꾸 되뇌어야 돼요. 우리 12월 달에 이거 커버 못하면 1월 12월부터 정신 없습니다. 그렇죠? 단어 먼저 익숙해져야지 이제 내용이 붙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새로운 신입생 오시면 꼭 11월 수업 듣고 오라고 안내해 주세요. 공법 뚱땡이가 얘기했다고 꼭 얘기해줘요. 알았죠? 그 얘기들. 그래서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화재 원인은 용도지구로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시작.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 구역을 정하는데 용도 구역을 정할 때는 뭐라고 하죠? 제수시도 혁복입이다. 훨씬 낫잖아. 곱봐. 3주 했더니. 그렇죠? 제수시도 혁복입이다.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혁복입이다. 시작.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혁복입이다. 주의하실 거 개발제한구역. 제는 제발 제한구역의 개. 수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기억나죠? 시는 예, 이상 종로 합창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수시도 그 다음에 혁복입인데요. 도시 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과 입체복합구역. 이거는 완화를 담당하고 있어서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혁복입에 대해선 선행하여 만드는 계획이 있다. 그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다. 그런데 입체 복합구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혁복과 뭐 할 때 함께 하는 경우에 한정해서만 혁복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정해서만 공간 재구조 계획 만드는 거고 진땡으로 만드는 건 혁복을 얘기하는 거다. 이해가셨죠? 그리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선행해서 시뮬레이션 했으면 그에 대한 걸로 도시 관리 계획의 결정고시는 있는 걸로 뭐 해주겠다? 간주하여 주겠다라고 저번 주에 시작할 때 얘기했던 거예요. 그쵸?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드는 것 중에 도시계획 사업 4가지 용도 지역 등에 대한 3가지 그 다음에 서울시의 어디에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인 지구단위 계획 이라는 거에 대한 기본 정의 한 번 더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요 그림 안에 없는 거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계기성은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니라고 했죠. 자, 저번 주 얘기하면서 한 번 더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거예요. 시작.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거니까 요 동그라미 안에 없어요. 이해가셨죠? 그냥 외워요. 계기성은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다. 시작. 계기성은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니다. 요 정의는 제가 앞에서 9페이지에서 얘기했었어요. 오른쪽에서 개발행위 허가에 나오는 계기성,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위에 나오는 오른쪽 끝에 성장관리계획구역.
알겠습니까? 그 세 가지는 절대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니에요. 농담 아니라 12번이 나왔어요. 다음 중 14페이지 그림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답은 개발밀도관리구역, 답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답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이에요. 그냥 9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는 게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니구나, 그것만 이해해도 훌륭하다고요. 내 말 뜻 이해하시겠죠? everybody, 계기성은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니에요. 시작. 계기성은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제가 계기면 안 돼요. 왜? 가혹하니까.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겹치면 안 돼요. 너무 가혹하니까. 아니, 개발밀도 관리한다고 건물 반토막 내놓고 걷다 대고 돈까지 내라? 욕 나오죠. 그래서 계기면 안 돼요. 너무 가혹하니까. 시작. 계기면 안 돼요. 너무 가혹하니까. 제 9페이지 오른쪽 밑에에서도 다 설명을 드렸던 저번 주 내용이었어요. 참 친절한 상곤씨예요. 매주마다 또 복습해주고 또 복습해주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나 아침 술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침 술이 좋은데, 그죠? 오해기. 그러면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따로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1교시 내용은 요건데, 복습판이라 반이지 않네. 큰일 났네. 빨리 갑시다. 그러면 쭉 가서 이제 개발 사업 지나서 정비 사업의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시작. 네, 두 팔 좀 들고. 아직 아침인데 30분도 안 됐는데 졸리고 목 좀 돌리고. 근데 걱정이에요. 지금 뭐 아침도 이게 졸린데 나중에 오후 특강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쵸? 나중에 좀 6개월 정도 되면 또 오후 특강이 있거든요. 또 나중에. 그럼 또 오후에 또 수업하려고 하면 그냥 자진방을 돌려 앉아가지고. 아주 무서워 죽겠어, 아주 그냥. 그렇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밤에 잘 자야 돼. 봐요? 그러면 정비법에 대한 부분은 노후 불량 건축물을 개량하자는 거예요. 금방 14페이지 봤듯이 도시 관리 계획으로 계획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정비 사업. 그 정비 사업의 종류에 대한 부분은 뭐가 된다? 내용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 개량으로 세 가지.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정비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후 불량 건축물 개량. 시작. 노후 불량 건축물 개량.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하지만 도시관리계획 국토계획법으로 모든 걸 다 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한 따로 법을 만든 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인 거예요. 짧게 부를 땐 그냥 정비법이라 부를 거예요. 6문제가 나와요. 근데 제가 매번 뭐 설명할 때마다 설명을 드립니다만 사실 뭐 6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건 한 3개, 4개예요. 그쵸? 2개는 감당이 안 돼요. 그쵸? 많으면 3개, 적으면 2개.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한 3, 4개 맞출 정도. 그래서 그만큼만 공부하는 거예요. 재밌는 건데 뭔지 아세요? 서너 개는 그렇게 깊이 안 봐도 맞출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워낙에 지금 베이스가 없는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쉽다고 해도 처음 공부할 때는 어려워요. 기본을 메꾸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메꾸는 걸 차곡차곡 스텝 바이 스텝 메꿔다 가다 보면 나중에는 모르는 내용이 나와도 예측이 가능해요.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도시개발 사업이건 정비 사업이건 이 시행 절차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머리 한 개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뼈다귀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외우는 거죠. 이러면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제가 절대 주의할 게 공법 수업은 절대로 암기 코드 앞자만 따주는 수업은 들으면 안 돼요. 그거는 뭐다? 그냥 사상 누각이에요. 모래바위에 집힌 거야. 그냥 후루루 무너집니다. 그래서 요즘의 시험은 또 뭐가 됩니까? 단순하게 외워서 풀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거의 뭐 절반 이상은 사고해야 돼요. 뭘 물어보는지 알아야 되고 어느 위치인지 알아야 돼요. 내용을 몰라도 위치가 안 맞으면 틀린 거예요. 내용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그 점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두꺼 봐. 헌 집을 줄 테니까 새 집을 주지 않겠니? 라고 노후 불량 건축물 개량을 하는데 만약에 봐봐요. 요 A란 토지 건물의 가치가 감정평가 법인 등에 의해서 1억 원으로 평가가 됐어요. 그런데 요 A란 자가 나중에 얼마짜리를 2억짜리를 분양 신청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억에 대해서 1억을 주는 게 같은 가치였다. 어려운 말로 비례율이 100%다.
라고 한다면 1억에 대해 1억을 주고 같은 값으로 쳐주고 더하기 얼마를 1억 원의 분담금을 내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중에 관리 처분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주면서 사업을 진행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헌 집을 줄 테니까 새 집을 다오, 내가 분담금은 낼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근데 만약에 비례율이 만약에 150%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150%였다면 1억에 대해 1억 5천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천만 분담금을 내면 되겠죠. 이해갑니까? 옛날에 지금 한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강동구 뭐 이런 둔촌주공이나 등등 봤을 때 130%까지도 있었어요. 괜찮았었죠. 왜냐면 공동주택을 이만한 걸 7층을 부시고 10층을 부시고 50층을 줘요. 그러면 나머지 팔 거 아니에요. 일반에 분양하는 게 많을수록 수익이 좋아져요. 그럼 뭐가 되죠? 당연히 해당 내용에서 이와 같이 분담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비례율이 올라가는 거니까.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에 뭐 인건비, 자재값이 올라가지고 비례율이 100%도 안 나와요. 95% 막 이래요, 요즘에. 제가 옛날에 재개발 조합원도 한번 해보고 재건축 조합원도 한번 해봤어요. 그렇죠? 왜 해봤는 줄 알아요? 자료 구하려고. 그렇죠? 자료를 안 줘, 썩을 것들이. 그렇죠? 주는 놈이 없어. 내가 해봐야 되겠다. 해봤는데 많이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그 중개업 할 때도 본인 한번 해봐야 돼요. 근데 해봐서 한번 조합에도 가보고 총회도 들어가 보고 회의 자료 받아서 모아놓고 앉아가지고 연구하고 이러면은 훨씬 더 실력이 늘어요. 그래서 사실은 중개업을 대부분들이 뭐 아파트 뭐 전월세나 중개하는 걸로 많이 오해를 하는데 그건 서브 게임이고, 그쵸?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기만의 전부를 좀 전부 자기만의 어떤 전문 분야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재건축 전문 이상공 뭐 이런 식으로 중개사무소, 그러면 다 우리 집으로 오게, 재건축 가지고는 그런 실력을 배양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보니까 정비사업을 진행하고요. 이와 같은 정비사업에 대한 정의는 뭐가 될까요?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사업을 뭐라 한다?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저번 시간에 도시개발사업은 뭐였죠?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었잖아요. 여러 가지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보건, 복지, 문화 등등 각종 목적에 대한 단지, 시가지, 신도시 만드는 거였다면 지금은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이에요. 그쵸, 여러분? 그럼 제가 하나 뭐 좀 보여드려 볼게요. 사진 좀 보여드리면 우리가 정비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부분의 개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광경들이에요. 사실은 서울시 본다면 대부분들 이렇게 듣는 데가 엄청 많잖아요. 노후불량 건축물 막 겁나게 모여있고 막 골목골목 등등등 막힌 길 뭐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봐도 왠지 모르게 동네가 우리 집에 자주 보는 동네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여기 뭐 왔다 갔다 하는 삐뿔들, 길 막히고 뭐 차 막히고, 이런 날 눈 오면 여기서 미끄럼 타야 되고 뭐 등등등, 그쵸? 아주 뭐 복잡한 게 느껴지죠. 그쵸? 이런 동네에 대해서 노후 불량 건축물, 시작, 노후하고 불량해진 건축물이라는 것을 개량하는 사업을 바로 뭐라 한다? 우리가 정비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서울시에서 현재 하고 있는 정비사업의 개수가 몇 개쯤 될까요? 한번 찍어봐요. 서울시에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개수가 총 몇 개쯤 될까? 대충 200개? 좀 더 써야 돼요. 그렇죠? 더블쯤 돼요. 장난 아니죠. 300~400군데입니다. 근데 옛날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박원순 시장님 전에, 그때 원래 오순 시장이구나. 그때 옛날 MB님 때 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장 많았을 때가 600군데가 넘었었어요. 거의 뭐. 그러다가 그 돌아가신 그분 시장님일 때 많이 줄였고 사업을 300군데까지 다시 오 시장님 되시면서 늘었어요, 다시. 근데 요즘에는 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좀 사업이 지지부진해져가지고 시공사들이 시공을 안 맡아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현상이고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신축 아파트가 엄청 비싸요. 새로 못 지니까 요즘에. 그래서 구축은 완전 똥값이고요. 새로 진 5년 안 된 신축 특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겁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마포일 때 집값이 확 올랐습니다. 자이들. 마포는 다 자이 아닙니까? 강남은 다 레미 아니고. 안 그래요? 안 가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안양하면 다 덜 편한 세상. 그렇죠?
덜 편한 세상입니다. 그 동네 작업을 거나 봐. 비슷한 데가 많아, 주변에. 이름도 헷갈려. 그래가지고 막 매매한 이름 다 다르지 않습니까? 헷갈리더라고. 어쨌건 노후불량 건축물 계량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정비사업 할 때 뭐부터 하냐면요. 그럼 봐요. 전국에 이와 같은 사업의 부지가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렇죠. 서울이 뭐 400군데라고 한다면 수천 군데 있지 않겠습니까, 전국에? 그러면 일단 봐봐요. 전국 단위로, 일단 듣기만 해봐. 여러분 그림책은 오른쪽 위에 보시면 되고, 전국 단위로 이렇게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 사업을 위한 정비 기본 방침이라는 걸 먼저 만들어요. 해봐봐. 정비 기본 방침. 시작. 정비 기본 방침. 여러분 그림책 오른쪽 맨 위에 있을 겁니다. 정비 기본 방침. 알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정비 기본 방침이 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에 어떤 트렌드로 정비 사업을 진행할지 정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국가의 정책 방향 같은 거죠. 안 적어도 돼요. 국가 정책 방향, 재정 지원 계획 이런 거, 뭐 노후 불량, 주거지 조사 개선 계획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맨 위에서 기준을 정해주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장이 만들어서 무슨 뭐 10년마다 만들어요. 5년마다 뭐다 타당성을 검토해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뭐다? 바로 정비 기본 방침이에요. 지금은 제목만 이해하세요. 에버바리 정비 기본 방침 98페이지 오른쪽에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지금 사진과 같은 어디가 존재할 수 있냐면요. 그 안에 이렇게 서울시라는 도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안에. 어디야? 서울시. 항상 계획이 나오면 뭘 봐라? 규제하는데 어디에 만들어? 시작. 규제하는데 어디에 만들어? 항상. 그러면 서울시에 만드는 계획이 정비 기본 계획이구나. 그러면 게임 끝난 거야, 사실. 그럼 서울시에 만드는 게 정비 기본 계획인 거야. 그럼 오른쪽에 뭐라고 나와? 특광, 특시, 특도, 시장이 10년 단위로 만들고 5년마다 검토한다고 나올 겁니다. 천재지변등일 땐 안 만들 수 있다고 나오는 거고. 사소하지만 중요한 건 다 들어가 있어.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죠? 정비 기본 계획은 눈을 씻고 봐도 뭐가 안 보이냐면 군수가 안 보여요. 군수 안 보이죠? 써봐봐. 군수 없어. 왜 없을까? 혹시 경기도 가평군 가보신 분? 계곡이나 놀러 갔겠지. 그러면 연천 가보신 분? 군대 갔을 때 한번 가봤겠지.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 거기 재건축할 만한 단지가 있던가요? 없어요, 거의. 그쵸? 가평 가도 자이 있다? 새로 졌어. 그렇죠? 어쨌든 근데 재건축할 만한 단지가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는데 기본 계획을 뭐 하려고 만들어? 그래서 군 단위에는 정비 기본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서울시 아까 내가 몇 군데 있다고 했죠? A부터 그죠? B, C, D 등등등 어디까지? Z까지 정말 많은 사업에 대한 부지에 대한 것들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 등을 여기는 2020년 3월에 여기는 2024년 11월에 여기는 2025년 6월달에 여기는 2030년 1월달에 이런 식으로 사업 예정구역마다 단계와 밀도를 정해줘요. 이해갑니까? 이게 정비 기본계획이에요. 그럼 정비 기본계획은 뭐다? 서울시 많은 사업에 대한 순서, 단계, 밀도 이걸 잡아주는 계획이 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방에 10군데 단지밖에 없는 단지에서 8개 단지가 정비사업이 진행된다. 그러면 나머지 2단지 폭발됩니다. 분란 호떡집 됩니다. 난리 나죠. 이주 수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계와 밀도를 잡아주는 게 바로 정비기본계획이에요. 이해가시겠죠? 그 얘기. 그런 다음에 봐봐요. 그러면 지금 요 B라는 동네가 24년 11월이어서 그렇죠? 지금이 24년 11월 아닙니까? 날짜 알죠? 네. 그러면 사업할 때가 됐네요. 그러면 요 동네에다 이제 뭐 하냐면 사업할 때가 됐구나. 그럼 여기다가 우리 이제 뭐 하자? 정비 계획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정비 구역을 정하자. 이게 다음 단계예요.
그럼 봐봐. 서울시의 요 B는 전부야, 일부야? 일부 하면 떠오르는 거. 그렇지. 지구 단위계 여기 들어가는 거야. 말씀 안 드렸지만. 안 들었지만. 이해갑니까? 그러면 서울시 일부인 상계주공 7단지에 대한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을 정하자. 그러면 서울시 일부의 섹터가 잡힌 거지. 근데 문제는 이 사업이 해필이면 뭐였냐면 썩을 재건축이었어. 그럼 재건축은 멀쩡한 공동주택을 부시고 다시 지어서 돈 벌라고 하는 삐뿔이 많어.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위험한 거 맞니? 라고 해서 안전진단이라는 것을 먼저 거치게 해. 그래서 한번 써 있을 거야. 재건축 안전진단. 시작. 뉴스에 정말 많이 나오지 이거. 그럼 봐요. 정비기본계획상 B란 동네가 사업할 때가 되면 재건축일 땐 안전진단을 통과해서 이거 위험하구나 판단이 되면 정비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하는 거예요. 됐죠? 그 순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 때문에 3년이라는 시간을 허송세월을 한다라는 평가가 많아요. 가뜩이나 사업도 지연되어지는데. 그래서 일기신도시 특별법에서는 그래가지고 재건축 안전진단을 나중에 할 수 있게 특례를 두고 있고요. 거기에 비추어서 지금 그냥 정비법도 안전진단 시기를 나중에 해도 되게 법을 개정한다는 움직임이 있어요, 지금요.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죠? 바뀐다면 내년 6월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논의 중입니다, 지금. 근데 아직은 확정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재건축이면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다음 단계 진행할 수 있어요. 기본 순서가. 이게 바로 뭐다? 재건축 안전진단. 그 이후에 뭐가 되죠? 정비계획 만들어 구역을 정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역이 정해지면 사업을 할 준비가 됐다 이 얘기인 거야. 그러면 사업할 준비가 됐으니 여기서 이제는 뭐가 될까요? 시행자가 그 다음에 요 구역에서 시행자가 누군지를 보고 시작. 시행자가 누군지를 보고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구나.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어 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구나. 기본 순서입니다. 안 적어도 돼. 다 써있잖아. 98페이지 오른쪽에. 안 적어도 돼. 안 적어도 될 걸 자꾸 적으면 안 돼. 알죠? 봐봐요. 그럼 봐봐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다 적으려고 그래요. 적어놓고 본인이 쓴 걸 본인이 못 알아봐요. 그걸 나한테 와서 물어봐. 이게 뭐라고 쓴 거냐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신경은 내가 알아. 내가 쓴 거니까 말에다가 되게 신기해. 해독을 해야 돼. 그러면 정비 기본 방침 만들고 정비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안전진단 거치고 그 다음 정비계획 만들어 구역을 정하자. 이해가셨습니까? 그 내용이 이 내용인 겁니다. 하지만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할 때 권한자가 좀 재밌어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만 얘기할게요. 일단 우리 특별시와 광역시장이 지정권자예요. 됐죠?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다. 서울특별시 종로구다. 그러면 그런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 좀 정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면 특광이 정해요. 그러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특광이에요. 구청장 등은 뭘 얘기하는 거야? 자치구 구청장, 광역시 군수. 인천광역시에는 옹진군, 강화군이 있기 때문에 광역시 안에 군이 있거든. 그걸 정비법에서는 구청장 등이라 불러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법마다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화내지 말어. 정비법에서는 그냥 구청장 등이라고 해요. 자치구도 있고 자치군도 있기 때문에 특광 밑에는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정해주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구는 그런 특광이 아닌 일반적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군수는 직접 정비구역을 정해요. 그럼 눈 뜨면 결론적으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구예요? 특광, 특시, 특도, 시군위가 지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이 뭐가 되어준다? 지정권자가 되어주는 거죠. 근데 저번 주에 기억 안 나겠지만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구역은 시도, 대도시의 시장, 국장이 정했었어요. 기억이 한 개도 안 나죠? 바로 앞페이지에 있어. 74페이지 왼쪽 위에. 74페이지 왼쪽 위에 보면 시도, 대도시의 시장, 예외 국장이라고 돼 있잖아. 보이죠? 거기는 신도시 만드는 거라 국장 도도 가능하거든? 근데 여기는 뭐야? 이건 동네 사업이거든. 동네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이 정하는 거고, 여기는 요 시가 꼭 대도시여야 하는 건 아니에요. 대도시이든 아니든 관계없어요. 권한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 주의할 건, 정비구역은 국장이나 도지사가 정하는 경우는 없구나. 앞에 개발구역과 다르구나. 지금 많은 거 필요 없어요. 차이점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베이스, 바닥을 까는 게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이 노후불량해지면 그 위에 있는 건물을 개량하는 게 정비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을 까는 게 더 파운데이션이에요. 기초기 때문에 더 중요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높은 놈이 하고 그 위에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하는 건 동네에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별로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권한자는 하다 보면 외워져요. 레벨만 좀 이해하세요. 알겠습니까? 벌써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조금 어려워졌다고. 이제 조금만 비교해주면 화를 내고 막 성질을 내고 그러지 말아요. 건강에 안 좋아요. 됐죠? 이래서 우리가 뭐 했어요? 정비구역을 정했어요. 그러면 정비구역이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 이제 뭐 할까? 정비구역 정해졌으니까 내용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시행자가 만들게 돼요. everybody, 사업시행계획. 계획이라는 걸 좀 껴놓을게요. 잠깐만. 사업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받아 사업을 해요. 뭐라고요? 사업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시행자가 이제 인가받아 사업을 한다. 근데 문제는 봐봐. 우리 앞으로 구역이 정해지고 나면 그 구역에서 사업을 하라고 시행자를 정하게 돼요, 이제. 근데 정비법은 개발계획법과 달리 명백하게 구역이 정해져야만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어요. 개발사업은 구역이 안 정해도 관계없는데 여기는 워낙 투기가 많아서 구역이 정해지지 않으면 다음 행보를 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워낙 투기 세력이 많아. 그리고 막 지분을 쪼개가지고 돈 버는 삐뿔이 많아. 그렇죠? 다가구 사가지고 공동주택은 다세대 만들어가지고 지분권을 많이 받아. 이런 잔머리를 굴려. 안 되겠다. 그래서 구역이 정해지면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조합을 만들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소유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드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일 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말이 안 돼요. 이따 얘기하지만 도시 저소득 주민이 하는 거라서 안 됩니다.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럼 봐요. 조합을 만들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합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시작.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입니다. 왜냐하면 추진위원회 없으면 조합 만들지도 못하고 무산됩니다. 서로 간에 뒷배가 다르거든. 스폰이 달라. 어디는 GS 스폰 받았지, 어디는 레미안 스폰 받았지, 이런 식으로 뭐가 된다? 다르기 때문에 뭐하죠?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추진위원회를 먼저 만들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거야. 그럼 창립총회를 개최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조합에 정관 같은 거 확정 짓고, 정관 확정. 그 다음에 임원이나 대의원 같은 거 뭐가 된다? 정관 초안 작성이구나. 정관에 대한 부분에 초안 같은 거 만들고, 그쵸? 그 다음에 등등 정관 초안의 부분을 만들어요. 그쵸? 그런 다음에 정관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등등등 동의도 받고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각종 업무를 합니다. 그러다가 조합 설립에 대한 부분에 이제 인가시청 들어가려면 그 전에 뭐 하는 거죠? 이제 창립총회를 개최해요. 그러면 창립총회의 개최 시기는 추진위원회 만들어졌고
조합 설립이 인가되기 전입니다. 그 사이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립총회 개최가 되면 여기서 이제 얘기했던 거 정관을 확정 지으면서 임원하고 대의원 있죠? 이런 자를 뭐하죠? 선임하는 게 창립총회예요. 그쵸? 그런 다음에 조합 설립에 인가 들어가서 누구에게?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를 받아 시행자인 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쵸? 순서 기억해요. 구역 지정되고 나면 시행자가 누군지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럼 시행자는 소유자가 추진위원회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보통 5명 이상으로 만들거든요. 5명 이상으로. 그래가지고 각종 업무를 진행합니다.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의 업무, 정관 초안 작성하고 동의 확보하고 창립총회 개최하면서 등등 준비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창립총회 개최하면 정관 확정 짓고 임원 대의원 뽑고 그리고 조합 설립에 인가 신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조합이 뭐다? 이제 시행자가 되어지는 거지. 뭐 굳이 안 적어도 돼. 그쵸?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조합이 인가가 되고 나면 이제 뭐가 돼요? 시행자가 누군지가 이제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시행자가 정해졌으니까 집을 누구한테 지라고 하지? 라고 해서 시공자를 선정하게 돼요. 그 시공자 선정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거 대림 덜 편한 세상, 삼성 레미뽕, GS 자리, 롯데 가스, 그렇죠? 이런 데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다가 시공자 선정을 하고 있으면 조합 설립이 인가가 됐나 보다. 이렇게 이해도 무리가 없어요. 근데 이랬더니 어떤 분이 선생님 우리 아파트는 사업 시행 인가 났는데 그때 이후에 시공자를 뽑던데요. 어떻게 된 거죠? 그건 옛날 법. 그렇죠?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배우는 법은 시작. 25년 10월 25일 현재 시행법령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법령에 근거해서 부칙 규정에 의하여 옛날 규정으로 시행한 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험날 당일 시행법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법령은 이래요. 같은 정법이어도 개정이 엄청 많기 때문에 여러분 단지가 적용되는 법이 언제 법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는 매년 시험날 기준의 법령을 보는 거니까 그 시점 다른 거는 혼동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시험용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됐죠? 이렇게. 그래서 뭐가 되죠? 시행자를 정할 때 소유자가 5명 이상 모여가지고 정관 초안 등을 만드는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추진위원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해가지고 정관 확정 짓고 임원 대의원 뽑아서 시군 등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들어갑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시행자가 정해졌으니까 대림 덜 편한 세상을 선정합니다. GS 자리를 선정합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시공자 선정식이 언제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얘기합니다만 시행자가 누구냐에 의해서 선정 시기도 달라져요. 이해갑니까? 지금은 조합만 얘기한 거야. 이해가셨죠? 왜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사업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나는요 사업을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고 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해요. 그쵸? 그럼 이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종전에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있는 걸 얘를 소위 이른바 철거를 해요. 부시고 나서 나중에 뭐가 되죠? 새 집이 지어지면 나를 어디 몇 층에 몇 호에 얼마에 줄 거냐라는 것을 부시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 정해야 돼. 그리고 이것의 가치가 1억인데 비례율 100%라는 1억을 받으면 되는데 내게 2억 원이라 뭐하죠? 1억 원의 분담금은 내야 한다고 정해줘야 돼. 그런 것도 안 정했는데 일단 부셔. 그럼 전쟁의 서막이 시작돼. 이해갑니까? 전쟁 선포야. 그렇죠? 핵폭탄 같은 거야 따지고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뭐부터 해야 돼? 가격을 먼저 정리해 줘야 되는데 그 가격을 정리하는 계획이 관리처분 계획이야.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요? 가격을 정리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어렵게 말할 필요 없어. 종전거의 건물과 같은 가치의 건물을 사업 후에 날 줘. 그걸 정해. 나중에 관리 처분을 위한 계획을. 그래서 가격을 정하는 계획이 뭐다? 관리 처분 계획이구나.
굳이 말하면 뭐야? 사업 시행 계획은 굳이 말하면 뭐냐면 사업 시행 계획은 나중에 어떠한 건축물을 건축하고 건설하고 배치하고 설치할 건지 이런 계획을 잡는 게 사업 시행 계획이야. 어떤 건물을 건설할 거야, 건축할 거야, 어떻게 배치할 거야, 설치할 거야 이걸 정하는 건 사업 시행 계획인 거고 종전권의 가격, 가치, 사업 후의 가격, 가치 정해서 내가 분담금을 얼마 내야 돼 이걸 정하는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왜 올라하지 말고 느낌을 이해하란 말이야. 그러면 안 봐도 대충 고를 수 있어. 무슨 말인지를.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은 뭐 하는 거? 가격 만드는 계획인 거야. 정하는 거지. 종전과의 가치 평가에. 그래서 우리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되고 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감정평가 법인 등 선정을 합니다. 평가하라고. 그래야 관리처분 계획 자료가 나오거든. 내가 얼마 인정됐고 내가 얼마 분양 신청하면 얼마 분담금을 내야 되고 비례율이 100%일 때 비례율이 110%일 때 비례율이 150%일 때 내가 얼마 내야 될까? 이런 자료를 줘요. 관리처분 자료를. 집으로 와 그게 소유자한테. 그럼 보고서 뭐다? 판단하는 거야. 내가 이거 할까 말까? 분양 포기할까? 신청을 정하는 거지. 이해가 가셨습니까? A4지 칼라로 못산 거 집으로 올 거야. 떡제본에 붙인 거. 뭔 얘기인지 알겠죠? 나중에 그 얘기들. 이렇게 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어서 시군 등의 뭘 받아? 이제 인가를 받는 거야. 시군 등의 인가. 됐죠? 그리고 뭐 하죠? 이제 드디어 종전의 것을 철거하게 됩니다. 그럼 지나가다가 기존 단지가 철거되는 모습을 본다면 시작. 지나가다가 기존 단지가 철거되는 것을 본다면 시작. 관리처분 계획 인가됐구나. 가격 정리 끝났나 보네. 이러시면 돼. 이해 가셨죠? 시작.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됐나 보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철거하시는 기사분한테 물어봐. 저기요. 철거하시는 거 보니까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된 지가 얼마 안 됐나 봐요. 그죠? 물어봐.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해. 그렇죠? 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철거되고 나서 이제 뭐 할까요?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 인가받아 마무리해요. 저는 매번 느끼는 건데요. 부시기 전까지 한 20년이 걸려요. 진짜 웃겨요. 근데 정작 부시고 짓는 거 3년도 안 걸려요. 단지 안 크면 2년이면 끝나. 큰 단지 돼야 한 4, 5년 가는 건데 금방 합니다 진짜. 그리고 공사 끝나고 나서 대지 건축물을 새로운 걸로 이전됐음을 고시해. 그러면 권리가 넘어가. 다음날 새로운 걸로 권리 이전. 그 있은 후 금전 청산금이 확정돼. 아까 분담금 기억나죠? 그럼 아까 정해진 분담금에다가 뭐 소송 들어간 비용들 뭐 등등등 각종 사업 지원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추가 분담금이 있어요. 더해주면 그게 청산영을 만드는 청산금이 되어져요. 그게. 이해 가셨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등기 치면서 처분 요건 획득. 등기할 때 다른 등기는 제한돼요. 다른 등기 제한. 타등기 제한이라고 하죠. 그죠? 이 공급받을 자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등기 먼저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다른 등기, 타등기는 제한된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야지 공급받는 자가 권리를 잃지 않겠죠. 알겠습니까? 간단히 말한 시행 절차예요. 간단히 말했는데도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죠. 그렇죠? 그런데 이와 같은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때 다음 페이지 이제 뭐가 된다? 다음 페이지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 용어가 나오는데 용어 나올 때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 대한 용어부터 이제 언급이 될 거예요. 그럼 따라해 봅시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작. 완전 중요해요. 정비법에서 이 용어 정의가 나올 때 이 세 가지의 사업에 대한 부분의 정의를 모른다는 거는 이건 범죄에 가까워요. 그렇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이거 정의를 못 외우면 조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무슨 말인지부터 먼저 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시작.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정의가 뭐라고 나오냐면 도시의 저소득 주민분들이 집단으로 거주해요. 도시 저소득 주민분들. 옛날로 친다면 뭐 해방촌이라든가
그렇죠? 저기 뭐 노원 쪽에 백사마을이라든가 이런 동네가 대표적인 그런 동네들이에요. 그렇죠? 산골 동네 같은 데 있잖아요, 서울에. 그리고 그래서 그런 데 가보면 도로 등의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면서, 제가 지금 키워드 챙겨주는 거예요.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이 돼 있어요. 이게 주거환경 개선. 그렇죠? 저소득 주민의 집단 거주하면서 도로 등 정비 기반 시설은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은 과도하게 밀집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건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린 바로 이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주거환경 개선. 야, 우리가 진짜 어렸을 때에는 이런 동네가 정말 대부분이었었어요. 나만 그랬나? 왜 이렇게 분위기가 나만 우울해 보여? 뭐라고요? 그러면 동네 좀 봐봐. 그냥 봐도 야, 에? 이런 데 가면 꼭 써 있는 게 있죠. 가위 이렇게. 소변 금지 뭐 이러면서 항상 돼 있어요. 여기 뒤에 안 보이죠? 이 개똥한 덩어리 뒤에 여기 있고 이렇게. 이 개집 아니야 이거? 어쨌든 그러다 보니 옛날엔 이런 식으로 도로 등의 정비 기반이 어때요? 그냥 봐도 극히 열악한 거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노후하고 불량한 건물이 어떻게 돼 있죠? 과도하게 밀집된 동네죠. 이런 동네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 그래요. 얼마나 힘들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겠어요. 시작. 인간아 죽어! 이러면서 그렇죠? 정말 힘든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업의 특징이 뭐냐면요. 도시에 저소득 주민분들이 모여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적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조합을 만들어 시행한다?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돼요. 이건 100% 뭔 줄 알아요? 시장, 군수 등, LH 등 공공주도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에요. 이해갑니까? 조합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 잘 나와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슨 사업인지 알면 안 해도 돼요. 뻔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 돈이 있어야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도시의 저소득 주민이 이번 달 밥 먹을 거 쌀쌀 걱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겠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이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도와준다고 봐. 너무 지자체 넘기지 말고. 근데 이건 정부가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굉장히 지연되죠. 얼렁얼렁 안 되고. 포기된 게 거의 7, 80%예요. 7, 80%. 완성된 것보다 훨씬 많아. 그렇죠.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돈은 뭐 하는 거죠? 갈아엎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사업 끝나면 새로 지어지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끝난 동네 가보면은요, 이 원주민이 없어요. 거의. 처음에는 이게 원주민이 들어왔다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대출이자 뭐 등등등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면 소득 계층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사시는 분들은 뭐 정릉에 살다가 철거돼서 청량리 갔다가, 청량리에 살다가 철거돼서 면목동 갔다가, 철거돼서 성남 갔다가, 왕십리 갔다가. 옛날에 성수 정말 노후불량했어요. 왕십리 일대가. 지금 얼마나 좋아요? 갤러리아 폴에 연예인들 즐비하지 않습니까? 갤러리아 폴이 알죠? 김수현 사는데. 이거 뭐 세채 있대 거기. 뻗었대 한 채를. 기사가 낫길래 얘기하는 거야. 오해하면 안 돼. 추정 아니야. 기사가 나서 얘기하는 거야. 오해하지 마, 김수현 씨.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동네가. 그러다 보니 이런 경우일 때 전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너무 세대가 그 소득 계층이 바뀌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분들 정말 저렴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정책은 굉장히 미비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정비법 배울 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뭔가 지원이 많겠다. 뭔가 지원이 많고 특례 조치가 많겠다. 이걸 느껴야 돼요. 이해가셨죠? 그리고 쉬었다가 재개발부터 또 얘기해 줄게요.